이낙연 어제 전격적으로 탈당을 했는데요. 탈당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거기서 한 말들이 아주 적나라하고 뼈아픈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을 들락달락했지만 저는 민주당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 제게 마음의 집이었던 민주당을 떠난다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하고 망설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민주당은 2000년 들어와서 두 번 쪼개졌습니다. 2003년에 새천년 민주당하고 열린우리당 쪼개졌고 2016년에 새정치민주연합하고 국민의당 쪼개졌었는데 그때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에 나는 계속 머물렀었다. 그런데 이제 떠난다. 이겁니다.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을 했다. 이것은 이재명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리는 겁니다. 1인 정당, 거기 1인이 누구겠습니까? 이재명. 방탄 정당, 누구를 방탄하겠습니까? 이재명. 폭력적이다. 그리고 저급하다. 이재명과 이재명 지지자들을 다 아울러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자들, 개딸들, 너희들은 한 묶음으로 폭력적이야. 그리고 저급해.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이낙연 대표가 통안에 후회의 목소리를 내는 대목이 있는데요. 민주당이 이렇게 피폐한 것에는 제 책임도 있다. 2021년에 치러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당원을 고쳐가면서 후보자를 낸 것. 그 앞에 뭐라고 했느냐. 민주당 소속 시장의 잘못으로 2021년에 치러진. 아직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죄 없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박원순 전 시장의 명예를 회복해야 돼. 그러면서 그 피해자한테 제2차 가해를 가하면서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그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딱 못 박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민주당 소속 시장의 잘못이었다. 그래서 보궐선거가 치러진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당원 당규에 의하면 거기에 절대 후보를 내면 안 되었다. 부산의 오거돈 시장이 성추행, 따라서 부산시장 후보 내면 안 되었다. 서울시장 후보 내면 안 되었다. 그런데 당원 당규를 고쳐서 후보를 냈다. 그때 내가 당대표였다. 이거를 이낙연 전 대표가 뭐라고 했느냐. 크나큰 실수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나큰 실수였다. 이제 그리고 2020년에 4.15 총선 때 그때 이낙연이 공동선대위원장이었는데 민주당 지도부의 위성정당 허용 결정에 내가 동의를 했었다. 꼼수정당. 거기에 대해서 부끄럽다라고 했습니다.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다. 부끄럽다. 다음에 저의 그런 잘못을 후회하면서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이제 여기에 바로 이어서 그렇게 이때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제가 좀 해석을 해 본다면 꼼수 정당을 만들고 위성 정당을 만드는 거 부끄럽다.
그다음에 서울 부산 시장 후보 된 거,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다. 그런 일들이 쌓여서 폭력적이고 저급한 괴물 정당이 탄생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괴물들이 탄생한 이유가 내 잘못이다. 다른 데 요인이 있는 거 아니다. 그런 얘기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오늘날의 이재명 내 손으로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 이제 이낙연 전 대표는 일단은 그 모든 제3당 세력들에게 다 연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비명계 3인방, 그다음에 이준석, 그다음에 뭐 양양자, 금태섭 뭐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밀당이 상당 부분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이 한쪽은 이준석은 보수, 이낙연은 진보라고 한다면 그 양쪽이 합해지기 위해서는 산 넘고 산이다. 보통 일이 아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인지 뭐 여부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응천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더군요. 결국은 기호 3번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다. 기호 3번. 지금 정의당이 현역이 6석입니다. 정의당이 현역이 6석이면 어떻게 되느냐? 기호 1, 2번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가져간다면 기호 3번은 정의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3당 정의당을 빼고 제3당들은 기호 4번, 5번, 6번, 7번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돌파력, 파괴력이 현저하게 약화가 된다. 기호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기호 3번을 기어코 달고 나가야 된다. 제3당들은. 그래야 제3지대 기호 3번 3이라는 숫자가 주는 그 상징성이 유권자들 머릿속에 딱 각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호 3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석이 7석이 돼야 됩니다. 현역 의원이 7석이. 그러면 비명계 3인방 있잖아요.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이미 현역 3명은 있고 그렇습니다. 친낙계 해서 4명이 더 붙어줘야 됩니다. 근데 아까 이제 전원책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10명이 더 온다면 뭐 13명이 되면은 이제 넉넉하게 제3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총선 때 기호 3번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준석 너 혼자 뭐 끝까지 잘해봐. 그렇게 잘났으면 한번 해봐. 너 기호 3번 얻을 수 없어.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러한 이합 집산이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합종 연행 그때 기호 3번을 어떻게 하면 얻어내느냐가 아주 중요한 핵심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낙연 대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래서 정청래 이런 얘기를 했네요. 최종 목표는 낙석 연대, 이낙연, 이준석 연대를 경유해서 국민의힘 쪽 대선 후보가 되는 게 꿈입니까? 사실상 대선 경선 불복입니다. 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강득구 의원은 탈당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런 말도 하고 있고, 우원식 의원은 결국 이재명이라는 당내 경쟁자를 극복하지 못한 본인의 부족함을 동지들 탓으로 돌렸다라고 하고도 있고, 김홍걸 의원은 정작 김대중 정신을 저버린 분은 이낙연 전 대표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있고, 심지어 이낙연 전 대표한테 지역구를 이어받은 이계호 의원도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탈당한다는 것은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뭐 이제 이러고는 있는데요. 글쎄요. 아마 이렇게 말했던 사람 중에도 공천에서 탈락하면
이낙연 전 대표 찾아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빈 다음에 거기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보니까 네, 막판에 이제 궁지에 몰리면은 불과 몇 주 전에 이낙연 당신이 당을 망하게 했어 이렇게 손가락질 하다가도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이재명한테 충분히 충성심이 입증이 되어서 이재명이 공천 떡 줄 줄 알았는데 웬걸 공천 안 주면은 그날부로 보따리 싸가지고 이낙연 집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있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오면 형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형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변할 사람 아니라는 거. 이렇게 빌고 거기 공천 주세요. 하고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하는 얘기들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3월 21일이 그때가 후보 등록일입니다. 후보 등록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온통 총선 분위기고 또 우리 저 사시는데 돌아다녀 보면은 왜 예비 후보들이 어깨띠 두르고 명함 나눠주고 있으니까 지금 총선 운동 기간인 것 같죠? 아닙니다. 지금은 운동 기간이. 총선 운동은 법적 운동은 언제 할 수 있느냐? 3월 21일에서 4월 9일까지 딱 20일 동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은요. 총선에 국민들이 너무나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돈 낭비하지 말고 그다음에 부정부패가 끼어들 소지를 최소한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 보름에다가 닷새를 덧붙여 20일을 주면은 자기 지역구 사람들한테 충분히 자기 알릴 수 있는 기간 돼. 20일이나 있으면은 야 지역구가 뭐 그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 아니잖아. 충분히 알릴 기회를 줄 테니까 그때 해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3월 21일까지 각 당에서 마지막 후보 한 사람 결정하는 그때까지는 이제 이런 일들이 막 이렇게 벌어질 겁니다. 별의별 일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두고 보십시오. 네. 공천 탈락자들 중앙당사에 가서 복도에서 들이눕고 나를 죽여라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 이제 지지자 당원들 예전에는 뭐 강목도 들고 들어오고 그래서 막 유리창 깨고 별 난동 다 부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낙천자들 절대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죠. 왜냐하면 지난 4, 5년 동안 거기다가 투자하고 공들이고 조직 관리하고 그동안 들인 노력이 얼마고 돈이 얼마고 그런데요. 그 당이 중앙당이 넌 낙천이야 한다고 그래서 그냥 쉽게 물러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인생에 모든 게 걸려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 한 몸 의탁할 곳을 찾다가 다행히 저쪽에 손을 맞잡아 주면 그쪽으로 옮겨가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갖은 깽판 다 부리는 거죠.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